안녕하세요, 엔스입니다. 네, 오랜만에 녹화를 켰습니다. 시장은 굉장히 변화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선 테마 관련돼서 시장이 굉장히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움직임들 속에서 매매하는 위치에 따라서는 수익을 낼 때도 있고요. 가끔은 수익을 못 낼 때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포인트도 있었는데 수익을 잘 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대선 테마 때문에라도 수익을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완벽하게 많은 것들을 지금 만든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금 매매 방법에서는 조금 확실히 그전보다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 정도 흐름을 이어져 오고 있는 중에 있는데, 1년 중에 지금 최근 6개월 정도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월 정도의 상태는 저는 시장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수익도 이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매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당시에 이제 제가 고민했었던 것들이 다행히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수익률은 지금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타이밍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수익의 변화를 주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선 대선 테마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주목받은 종목 중에 하나는 그린 케미칼이라는 종목이 됩니다. 제가 이제 언급했었던 내용들 중에 일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이제 녹화를 할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시장의 중심은 이제 대선 테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재명의 발언이 중요한 것이고 AI에 관련된 테마가 가장 신선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엔 AI 쪽이 가장 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세종시 테마가 이제 다크호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로 다크호스가 돼버렸습니다. 출산이랑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출산과 관련된 쪽이 테마가 잘 형성이 됐고 잘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크라우드웍스를 기초로 해서 크라우드웍스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맨 처음에는 에르쿠스라는 종목이 잘 올라갔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포바이오포라는 종목이 필요해서 AI의 그런 효과를 잘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었습니다. 포바이포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포바이포보다 원래는 크라우드웍스가 달리고 있었죠. 그런데 경고 종목이 되고 나서부터는 포바이포가 조금 더 부각이 된 그런 상황이 됐고요. 당황스럽지만 가장 크게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던 종목은 상지건설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지건설은 저는 매매는 이제 많이 할 생각은 없습니다. 앞전에 이제 단타의 개념으로만 조금 연습하는 느낌으로만 접근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저는 매매를 굳이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저점 대비로 해서 거의 이제 10배 이상 올라온 상황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연속으로 하락을 하는 경우는 그나마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양봉이 안 나오고 오늘도 엄청나게 하락을 많이 한다면 충분히 다시 매수는 해볼 수 있는, 왜냐하면 하락을 세게 하고 나서 이제 양봉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전제 조건으로 연속적인 음봉이 나왔을 때가 중요한 반등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우선 기본적으로는 매매를 해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여기 앞에서 수익을 내고 간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그 대선 정책과 관련된 쪽이 오히려 주목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에 상승했었던 이 종목들 가운데 중요한 대장들이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지금 이러한 형태가 되고 있는데,
콜이나 풋은 계속 연습을 하고 있고요. 동양철과는 스윙으로 일단 한번 어떻게 흐름이 가는지 한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올라왔을 때 여기서 매도하는 그 포인트 이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계속 보고 있었고요. 그 외에 크라우드 웍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경고가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경고가 풀리는 조건은 이제 15,700원 이상으로 종가가 끝나지 않으면 무조건 풀리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한가를 들어가게 되면 경고가 그냥 묶인 채로 상한가를 들어가게 될 거고요.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 단타용으로 이렇게 쭉 내려버리면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매수는 해봤습니다. 많이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나와이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제 상한가를 들어간 종목들 가운데 매매를 좀 해봤는데, 매매가 좀 아쉽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컴퍼니 K 같은 경우는 제가 매매를 이렇게 하면 안 됐는데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침에 일찍 이제 많이 올라갔을 때 중간에 매수 포인트를 생각을 해놓은 게 있어서 그것들을 매매를 좀 해봤는데요. 대장으로 보고 매매를 했었는데 대장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나머지 금액만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저점을 이탈하면 손절하게끔 되어 있고요. 나와 IB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이탈하면 손절을 할 건데, 지금 저점이 이탈하는 신호를 아직은 볼 수 없는 게,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음봉을 기준으로 저점 잡기보다는 양봉을 기준으로 저점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 제 기준으로서는 아직 저점이 나오지 않은 그런 형태입니다. 에큐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오늘 제가 매도는 했는데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이제 제가 정해놓은 그런 매도 포인트에서 매도는 했는데, 에코바이오를 해석하는 건 이렇습니다. 오늘 우선 탄소 석탄 발전 폐쇄에 관련된 그 발언을 이재명 전 대표죠. 네,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을 했는데 페이스북에다가 어제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발언을 통해서 상승을 하는 모양이 되게 특이한 게 뭐였냐면, 그전에는 원래 에어레이닝과 이제 에코바이오 쪽이 먼저 움직이는 그림이었어요. 특히 상한가를 들어갈 때 보면 에코바이오가 제일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들어간 건 에어레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에코바이오가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간 게 사실은 오늘 상한가를 지금 제일 먼저 올라간 그린 케미칼이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4월 10일 날 움직임이 그린 케미칼이 있고, 그 다음에 에코바이오가 있고, 에어레인이 있다면, 에어레인이 4월 10일이 있대요. 에어레인이 제일 먼저 상한가로 들어갔거든요. 11시 반 타이밍에 들어갔고, 에코바이오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린 케미칼이 뒤늦게 상한가를 맨 마지막에 거의 들어갔는데, 오늘 오른 건 그린 케미칼이 먼저 올라와 버렸어요. 아침에 일찍 이제 움직임이 보여줬고요. 8시 반에 움직였다는 얘기는 이 종목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넥스트레이드가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이 먼저 움직이고 상한가를 먼저 들어가는 상황이었고요. 저는 이제 올라가는 거를 볼 때 여기 위에 상한가를 들어가길래 일단 이런 것도 연습 충분히 하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이거 상한가를 마무리를 짓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만 금액을 한번 연습 삼아서 들어간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제 기준으로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선 그린케미칼은 3등주였고, 그리고 여기 저점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 종목이 시장에서 완전히 대장 역할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올라올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저점을 계속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는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탈하지 않은 거를 보고 한 번은 들어올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이거를 이제 오늘 매도하는 금액 자체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금액의 한 80% 정도 된 금액이었는데, 저는 이제 미수도 많이 사용하니까요. 그래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지 않길래 에코바이오가요. 그래서 올라왔을 때 제 기준으로는 한번 올라왔다가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눌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대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생각이 가장 컸고요. 그린 케미칼이 이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아침에 일찍 올라오고 나서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을 이제 펜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침에 그린 케미칼이 여기에 일찍 올라왔을 때요. 네, 여기 올라왔을 때 저는 제가 원했던 거는 이제 상승을 한 다음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 그림을 그려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조건이라고 할까요? 지금 매수를 했을 때 매수 근거라고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한 것은 맞고, 그 다음에 탄소에 관련된 내용, 탄소 포집과 관련된 내용이 계속해서 뉴스들에서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은 맞았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충분히 산업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는 분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신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급등 조건에는 이탈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 올라오고 나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하려고 했었던 거였거든요. 이제 그린 케미칼을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장을 교체를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올라왔을 때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저는 다른 종목을 매도를 했던 거죠. 원래 많이 가지고 있었던 에코바이오를 이제 매도를 하고요. 여기서 매도를 하고 이제 다시 내려오면 잡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했다가 계속 올라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배는 많이 아파요. 배는 많이 아프고, 이 종목을 약 5% 정도 손해가 되는 지점에서 제가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수익이 많이 안 났고 하니까 다 가지고 있었으면 약 22%를 지금 가지고 있었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많이 아프죠. 배가 많이 아프고, 에코바이오가 약 5% 수익이 난 거에 보이죠. 그래서 배도 아픈데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코바이오포어 같은 경우는 저는 오늘 이제 아침에 이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하고 나서 조금씩은 나눠서 매도를 해보고 있는 중에 있고, 오늘 점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이제 경고 종목에 걸리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고가 걸리고 나면, 이제 경고가 아니라 이제 위험 종목에 들어가고 나면 그 이후에 또 한 번은 꺾이는 그런 상황이 나오겠죠. 그래서 더 많이 얼마나 올라갈지 그거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봉으로 보면 이제 2주차 됐으니까 앞으로 2주는 더 올라갈 텐데, 그동안 이제 흔들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길 바라고 있고,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 저는 한 6만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거는 액수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두지 않고 천천히 지켜보면서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기회를 주지 않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쭉 간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대선과 관련된 테마는 계속 이어질 거니까요. 대선 쪽으로 고민을 할 때, 나중에 한 4년 정도 후일까요? 그때 매매를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관점을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매매 관점을 다르게 해야 될 것 같고, 일반적인 상한가에 비해서 확실히 움직임이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해야 될 것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부분은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남은 부분, 공부하는 영역은, 만약에 대선 테마를 한다고 했을 때 대선 쪽과 일반 상한가 테마라고 할까요? 네, 이쪽과 조금 차이점이 있다. 특히 매수 타이밍에도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매도 타이밍에도 큰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앞으로 매매를 할 때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라면 이제 공부를 좀 해야겠죠. 이런 차이가 뭔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엘코스란 종목이 오늘 올라가네요. 아까 전에 저는 잠깐 매도를 했었는데 이제 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했다가 여기 부근에서 매수했다가 이 지금 양봉 있죠? 이 양봉의 저점을 지켜주게 돼버리면 꽤 많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데이터로 알고 있다 보니까 여기 기준으로 한번 잠깐 매매를 했었는데 지금 상승이 좀 나오고 있네요. 나머지는 그냥 스윙으로 일단 홀딩을 해보는 그런 관점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네요. 네. 갔다가 또 다시 내려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또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경고가 걸리고 나서부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일이 됐는데 중간에 위험 종목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한 번 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경고가 풀리는 거는 며칠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이 종목도 저는 잘하면 5만원을 넘어가는 순간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약 2주, 지금 1주 정도, 2주 정도 움직이고 나서 눌렸는데 대선이 진행될 때까지 정책 얘기가 계속 나올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국힘당 쪽에서도 정책 얘기를 좀 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부각이 많이 될 수 있는 쪽이 정책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국힘당과 동시에 관련이 있는 종목, 예를 들어서 세종시,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세종시 쪽과 크게 보면 지금 국힘당에서도 발언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세종시 관련된 쪽이고요. 그 다음에 출산과 관련된 쪽이 당연히 의미를 가질 거고, 그 다음에 일자리와 관련된 쪽인데, 일자리는 결국엔 새로운 산업, 신산업과 관련된 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 쪽에서는 AI를 얘기를 했고요. AI를 먼저 얘기했는데 국힘당 쪽에서도 AI와 관련된 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얘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그 출산에 관련된 얘기도 국힘당에서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얘기가 앞으로 불거지게 되면 정책 쪽에서 돈이 많이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을 한다고 했을 때 정책 쪽에서도 잘하면 이제 대장이 있을 때 대장이 계속 치고 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 이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요즘의 흐름으로는 매일 급등하는 그런 테마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장과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의 흐름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거를 매매를 많이를 하기가 어려운 분들, 예를 들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흐름을 계속 쫓아가는 것보다는 한쪽에만 그냥 스윙으로 접근을 해보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이쪽으로 관심을 일단 두고 있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앞으로 많이 뭐 종목들이 흔들림이 있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때도 저도 매매를 잘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컴퍼니 K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저점을 또 이탈하게 되면 저는 매도를 할 건데 우선 LB 인베스트먼트 쪽이 오늘은 대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창투사 관련된 쪽은 LB 인베스트먼트에 돈을 더 들여서 매매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에르코스는 많이 올라왔네요. 많이 올라와서 이거를 일부를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잠깐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정리를 하고 다시 매수를 하는 게 일단 좋아 보이고 만약에 그렇게 기회가 안 온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스윙으로 일단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스윙을 그냥 계속 가는 게 낫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면 의미가 있겠죠. 충분히 차트상으로도 여러 가지가 지금 흔들림이 있었는데 제가 고민을 좀 하는 그런 공부가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도 또 계속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